동안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부터 정치 현안까지 여러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 대선의 이 중심이 이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미 대선? 예, 당초 바이든이 우세할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요. 예. 생각보다 트럼프가 선전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수 세력 역시도, 보수 정치 세력 역시도 결집을 했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흑인 시위 등등으로 인해서 바이든 우세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마련된 건 사실이지만 예. 경제가 트럼프 집권 당시 호황이었다든지 또 보수위의 대법관 구성 등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낸 점 등이 여전히 트럼프의 선전의 결과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유권자들이 출구조사하면서 답한 내용이 이제 경제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채롭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게 다른 말이 아닌 게요. 예.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우수했던 지표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 경제와 코로나가 결국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지표에서 이제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이 상당했죠. 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했던 트럼프에 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늘 바라봤을 때 미국은 어떻게 좀 민주주의의 모범국이었잖아요, 과거부터.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보이고 이 선거 제도도 좀 뭔가 좀 취약해 네. 보이는 면도 많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예, 우스갯소리로 미국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였다. 네. 결국 연방국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예. 그런 혼란의 이제 배경에는 그 주마다 여러 가지 선거에 즈음한 어떤 룰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우편투표와 관련한 계산의 이제 종점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된 지금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복지정책 후퇴라든지 또 이제 전 세계를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도 기존의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불안감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치라는 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정치만 별도로 혼란스러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 양상이 도드라진 그런 배경에서부터 저는 유추합니다. 네. 아, 미국의 이 양극화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미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전반에 있어서 바이든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제 오래된 정책 방향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정권을 교체하면서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후퇴했던 상황 자체가 그런 양극화 상황을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또 이 북미 관계를 톱다운 방식이지만 뭔가 풀려고 애썼던 또 이 전력은 있었고요. 네네. 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보세요? 한반도 정세. 네. 이제
장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각 후보 당선을 전제했을 때 예.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도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자협력 체계를 다시 복귀해서 또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전통적 협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모두들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벌써 인수위 홈페이지 개설됐다고 하는데 그 네. 안에 보면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알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톱다운 방식 유지는 하겠고 외교부와의 그간의 라인을 통한 긴밀한 관계 계속 유지한다라는 기대도 일반적인 평가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바이든 역시도 그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고 하고 그 바텀업 방식이 이전의 전략적 인내와 같이 이렇게 회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바텀업 방식과 전략적 인내가 합쳐졌을 때 사실은 북미 관계도 고착 상태에 놓였었는데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정책 입안 과정을 상정을 해보면 싱크탱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싱크탱크와의 공공외교 등을 이제 부대에서 그간에도 이제 대선 전에도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적 싱크탱크와의 전략적 교류도 사실상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정상의 달라짐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북미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이 갖춰지는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백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이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걱정은 혹시나 이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 또 걱정이 돼요.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통상 이제 북한이 반응을 보여왔던 그 시기 전 1, 2월 내년 초는 별다른 도발의 가능성은 사실은 전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노동장 8차 대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8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해 이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또 노심초사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북한 지도부였는데 이 5개년 계획 발표까지는 북한도 이제 다른 여력은 없을 겁니다. 내부 기조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결국은 운전자론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야기되어 왔는데 내년 초야말로 우리에게 공간이 생기는 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남북관계 복원을 리드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예, 미국 대선 또 한반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또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검찰이 대전지검입니다. 네. 이 월성 1호기 관련 기관을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발끈했습니다. 네. 오늘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보기에는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좀 지나치다고 보시나요? 어떤 혐의든 이제 무르익었고 수사권 발동이 할 만하다면 해야 마땅한데 예.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검찰의 수사권 발동 그리고 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동원하는 방식도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선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별적 검찰의 기소권 행사, 수사권 행사들이 의도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고 특히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개혁이 공수처 출범을 비롯해서 사실상 8부 9부 능선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러한 수사의 방향이 과연 이제 수사를 위한 단계적 절차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며칠 전에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의미를 윤석열 총장이 또 강조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이 압수수색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번 감사원장의 사실상 뭐 그런 결론, 좀 아쉬운 결론들, 여러 결론들 있었는데요. 예. 그 결론에 국한해서 바라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하에 당의 내용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 논박으로 흐르고 있는 사안이에요. 가뜩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제 수사를 동원하는 등 여론을 이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움직이는 검찰, 뭐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수활동 휘발성 높은 소재의 예. 검찰총장이 유난히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하긴 요새 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문 일면에 안 나오면 어디 나오나 이렇게 한번 또 뒤적인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프랑스 혁명 얘기까지 하면서 어제 또 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 부분이 어제 좀 컸잖아요. 네. 이 특수활동비도 이 검찰총장이 좀 정치적으로 많이 좀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까지는 몰랐고요. 예. 사실은 가지고 있는 뭐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놀란 게 특수활동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그 정도 볼륨인지 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 영역에서 필요한가? 사실은 검찰총장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은 국회입니다. 국회조차도 국민께 투명하게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고 검증받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국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또 이제 뭐 얘기에 대해서는 전 좀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에게 이토록 많은 그런 행정부의 이제 집행기관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4월 이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후보군이 서서히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후보는 좀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예, 저는 뭐 이제 지도부였던 당시부터 이런 이야기 언급이 조심스러웠을 당시부터 네. 정말 정면으로 부딪혀서 미래를 설명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숙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또 그런 자세, 그런 비전 제시를 통해서 우리도 심판받는 선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후보자를 내는가에도 반영돼서 국민께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이르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또 자기 성찰,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갖춰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거론되잖아요. 네네. 또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또 금태섭 전 의원이 또 후보 단일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수많은 지지자들과 정치 세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털고 개혁해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외부 성원에 기대서 지금 주요 선거를 치러낸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이제 후보자를 통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이 또 쉽게 설득당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여주는 이번 선거를 뭐 젠더적 이슈가 되건 아니면은 미래 비전 제시 서울시는 뭐 국가 경영에 맞먹을 만큼의 그런 주요 지역인데요. 정말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뭐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제 후보자 선택의 스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밖에서 후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고요. 뭐 저보다는 아마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